네,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소식이지만 실제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소폭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상한 악재라는 시장의 평가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역의 환율 1,100원 안착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서울 환시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현재 시장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동웅 일목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글로벌 증시가 3개월째 상승 랠리, 이런 네. 표현 나옵니다. 사상 최고가, 매일 보는 기사고요. 근데 이 근심이 오히려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동조하지 못하고 뉴욕 증시 올라갈 때는 떨어지고, 뉴욕 증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걱정 아니겠습니까? 현재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자꾸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현상들,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앞서 왜 국제 유동성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료보다도 유동성, 돈의 힘. 근데 우리 시장은 궁극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매매에 많이 휘둘리기 때문에 결국 1월의 디커플링이나 지금 현재 모습도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 태도, 거기에 많이 좌우되고 있죠. 그것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환율 문제라든지 최근에는 북핵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역시 수급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이제 좀 상당히 많이 주저했습니다. 일본에서 시세 신이라 불리는 일목산인도 원전에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시장이 강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앞으로 조정이 들어가겠다라든지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는 아무래도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설령 그 시황을 맞췄다 하더라도 들어는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시장이 안 좋아져서 기분 나쁘다 이런 표현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시황을 다 맞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경고 신호가 나오면 좀 주의를 하셨다가 실제로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면 왜 이러지 하시기보다는 일단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신 다음에 저점 매수를 다시 한다라든지 더 기다렸다든지 이렇게 행동하시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한번 사보자. 그 다음에 1981포인트를 중심축으로 해서 특히 저는 내일 모레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주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이면 단기 조정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수가 내일 모레 만기를 하고 주 후반으로 가면서 빠져버리면 다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일단 정해두고요. IT, 은행, 건설 이런 업종 그리고 코스닥에도 유망 부품주들은 다시 재진입을 해도 될 것으로 일단 봅니다. 그 다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종합주가지수 일목균형표 차트입니다. 어제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돌았었는데요. 우선 그전에 월요일 날 장중에 21선을 지지를 하고 돌았지만, 그리고 야간 선물도 올랐지만, 글로벌 증시도 올랐지만, 우리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의 힘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매수는 조금 있었지만 시장이 약했는데, 장중 기준으로는, 저점이 1982포인트이고요.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1981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이번 2월 7일 이후 상승했던 폭의 정확히 절반이고요. 기준선 지지를 했는데 11월 16일 바닥으로부터 따져보면 일목의 기본 수치인 76, 1순위라고 하는 시간마디가 지나가는 자리에 저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맥점을 여기에 두기보다는 오늘 정도 두고 있었어요. 오늘 등락에 제가 상관없이 그러는데 내린 대로 저가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매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들어오는 봉이 반드시 양봉으로 붙어주면 최근 조정에서 좀 탈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가보죠. 주봉으로 위치를 보시면 전환선이 1981에 있고요. 기준선이 1949에 있습니다. 그래서 81선이 무너지면 50선 49에 가서 사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지금 변환마디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봉도 보시면 바로 2011년 9월 26일 바닥으로부터 76주 이것이 일목의 기본 수치입니다. 일봉도 76일이 지나가고 있고 그때는 이제 조정이고요. 저점이고요. 주봉으로는 지난주 고점으로 와서 76주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시장의 조정 흐름으로 가버리면 썩 좋지 않습니다. 몇 주까지도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고민을 말씀을 드렸죠. 내심 시장이 상승하기를 바라고 있고 글로벌 증시도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못 가고요.
베나마디가 와서 조정을 받게 생겼으니 이것이 좀 잘 타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조정이 왔고요. 이번 주에는 이 조정에서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2057을 넘겨버리면 월봉에서도 매수 전환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에 주봉 변화일이 많이 와 있는데 변화일이 왔다가 무조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비를 잘 넘기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시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약간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 예,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오랫동안 저점을 높이면서 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 시장이 당장은 예, 조금 어려움을 겪지만 상승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변화마디. 주봉에 들어온 변화마디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건 복잡한 거 다 버리고요. 이번 주에 2008년 10월 바로 대바닥으로부터 226 기본수치로부터 2주가 딱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8은 대등수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 76 이 모든 것이 일목의 기본수치입니다. 단기로부터 전부 여기에 거의 다 걸려 있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것들이 집중되면 시장이 최근에 올랐다면 고점을 찍고 꺾이기 쉬운데 이번에 최고점으로 왔다면 상투를 치고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저는 시장이 수렴했다가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시간마디가 들어왔는데 일봉에서 보시듯이 이번에 살짝 조정을 받아놔서 이번 주 후반이 살아나면 시장이 좀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뭐 간단한 사람입니다만 어제 아마 여러분 보시면 이제 시장이 갑자기 많이 빠졌을 겁니다. 빠지다가 돌아갔는데 선물 15분봉에 보시면 이번 3월 6일이 최고가입니다. 종합지수가 2033 찍던 그날로부터 15분봉이 또 보시면 여기 보면 76개 일목 기본수치 찍고 자 이거 보시면 제가 9시 59분에 캡처 떠가지고 시황으로 날려드린 건데 실시간으로 그 공개 게시판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찍고 돌아갔거든요. 예, 76개를 찍을 때 가격은 종합주가 지수가 바로 1981 기준선 부근을 1포인트짜리로 찍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시간 가격이 매치가 되면 저점이 오거나 고점이 오기 쉬운데 지금 주봉상, 일봉상 변화마디가 지나가면서 일봉은 미리 눌러놓고 주봉은 올려놓고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로 예단하기보다는 그러면 좋다 이거죠. 오늘은 일단 예측 매수를 해보고 내일 모레 올라가면 그대로 추종을 더 해버리고요. 만약에 빠지면 다시 탈출을 해서 그 다음 저점을 노린다든지 이런 전략을 일단 준비를 해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가능성의 베팅이다. 뭐 베팅이라는 표현은 자주 뭐 주시장에 쓰는 표현인데, 자 일목균형표의 시황에는 이 시간론, 변화일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소 그 형이 상학적인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표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요즘 타임 프랙탈이라는 것을 좀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요. 이런 것들, 이 변화의 구간을 통과 중이다.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제가 시황에서 이제 변화의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고요. 일목과 관련해서 보시지 않은 분들은 무슨 뜻인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화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방법에서 뭐 옵션 같은 경우는 시간 가치라고 하는 있습니다. 시간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시간을 오래 가져가면서 이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금을 예를 들면 공식이 그렇죠. T 시간에 I 이자율을 곱해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이익이 늘죠. 물론 고금리도 있긴 하지만 일정 수준에서의 금리 하에서는 오래 가져갈수록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세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이 시세의 폭을 먹죠. 캐피탈 게인 그럽니다. 그래서 싸게 사서 높게 파는, 그래서 시세 가격 분석이 주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것이 이제 일목의 시간론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다른 데에서도 주기론 같은 타임 테이블을 이용하는 시간 사이클을 이용하는 투자가 있긴 하지만 일목균형표로는 가격은 종목마다 다르고 시장마다 다 다르지만 시간은 무조건 오죠. 예를 들어서 1월 1일은 무조건 오는 것이고 하루는 무조건 24시간이고요. 일주일은 뭐 무조건 7일이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개장을 5일간 하고 있죠. 이것은 반드시 일치합니다. 반드시 일치하는데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시세 속에서 리듬 습성을 읽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은 가격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그런 것이 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가격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세가 3,000포인트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언제 올지를 사실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말에 올지 내년에 올지 5년 뒤에 올지 영원히 아니 올지. 그러나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3년 12월 31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작년 초에 3월 고점
그리고 10월 둘째 주 고점 미리 예고를 드렸고요. 3월에 계속 경고 방송을 했었죠. 네. 2011년에는 7월에 지금 떨어지면 급락하기 때문에 5주 동안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와가지고 하락하면 안 됩니다. 근데 8월에 폭락이 와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자, 지금 그림을 잠깐만 한번 보시겠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변화일이 오면 시세가 변하는데, 지난 11월 16일에 제가 일목균형표의 변화일이 일봉에서 총 10개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29일에서부터 크고 작은 것들이 뭉쳐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닥이 나왔는데 우선 변화일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세가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최고가라면 상투가 되고요. 최바닥이라면 바닥이 되죠. 11월 16일 당시는 저점으로 왔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올라왔고요. 저는 2월 7일도 저점으로 왔기 때문에 226 변화일이 와서 돌아갔는데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 투자를 하기 쉬울 텐데 그것이 들어 상승에는 연장도 걸리고 하락에는 가속화되면서 그 다음 레벨까지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준비해 두시고요. 여기서 점검사항이 변화일 직후에 단기선이라도 돌파하는지 이탈하는지 그 다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화일을 기점으로 정말 뒤집어지는지 2월 7일 이후에 분명히 뒤집어졌고요. 최근 변화일 이후에 외국인들은 연 3일째 힘을 매도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내일 모레 사이부터 다시 뒤집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화일이 되면 또 한 가지. 여러분, 지수가 아무 이상이 없다면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표현하는 변화일이라고 하는 것, 대중소 구분은 좀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중규모 이상의 변화일이 되면 시장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시장 내부의 주도주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야 되는 주목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어렵군요.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신호등으로 쳤을 때 적색, 황색, 청색, 좌회전. 오늘은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코스닥도 좀 함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변화일 구간이 마치 그 교차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차로 진입할 때 아직 녹색이지만 저것이 곧 빨간색으로 바뀔지 모른다라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죠.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신호등이 바뀌었을 때 급증거를 못하거나 이런 수가 있단 말이죠. 마치 그와 같이 방어 운전하면서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서는 사고 다발 지역과 같아서 변화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서는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하필이면 상승과 하락이 그 변곡점 이후에 나온다면 그것이 진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셔도 아마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변화일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드리기 때문에 네, 그 직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시되 변화일 자체에 대한 그 주의사항 같은 걸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코스닥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자, 그렇죠. 우선 그 코스피 얼른 신호를 한번 보고 보시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1.1 주가 비교를 가지고 제가 아주 간단한 신호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는데 어제 장중에 음으로 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9일짜리 초단기 신호는 계속 매도 신호 쪽으로 자주 가고 있고요. 오늘 2004 앞으로 2026 밑으로 2000포인트 밑으로 들어가면 매도 전환돼 버립니다. 1981일 깨지면은 17일까지도 이탈하면 17일까지도 매도 전환돼 버립니다. 단기는 매도 전환으로 가버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봉이 2003 아래면 매도로 갑니다만은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 1987, 40에서 아래쪽이 지금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주봉이 아직은 매도 전환되지 않고 양의 상태에서 일봉이 단기 매도 쪽으로 가면 그것은 눌림목 매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얼른 한번 보죠. 코스닥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주봉으로는 이 97일간의 구간이 지금 이게 3일짜리 봉인데요. 42주였고요. 일목기본수치. 이번 이 97일이 42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닥의 상투는 97일 올라가서 97일 V자 파동이고요. 또 왼쪽으로 보면 49일을 빠져서 49일을 올라가지고 부딪힌 자리가 상투였습니다. 게다가 이 3일봉으로 보시면 이 일목이 17 기본수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조정이 왔는데 단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와도 종합주가 지수가 주 후반에 살아가면 코스닥도 계속 빠지기보다는 그 안에서 추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제가 코스닥이 5년간의 고점 박스를 돌파하고 간다고 했는데 이미 고점을 벗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벗겨놓고. 그리고 주 후반, 코스피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어떤 시간마디에 와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가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에 중요해서 그럽니다. 변화마디는 이미 들어왔고요. 주봉상으로 위험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이미 조정이 들어갔고요. 어제 기준선 지지했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흔들더라도 내일 모레만 살아가면 그다음에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와 있고 코스닥 역시도
이전만큼 강하지는 못하겠지만 같이 동조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은 우리 편이 될 수 있을지, 이 주 후반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군요. 주 후반에 시장이 좀 반응해 준다면은, 긍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봤습니다. 일목 투자연구소의 이동웅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